한간에 기재부가 맥주 가격 통제법을 만들고 있다,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세상에 북한의 이 뭡니까 대동강 평양 맥주보다도 더 맛없는 한국 맥주다라고 영국 신문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맥주가 질을 높이고 많이 먹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해외에서 자기들이 가격을 갖다가 할인해서 팔겠다라는데 그걸 갖다가 맥주 가격을 통제하는 법, 무슨 단말기 통제법, 단통법도 아니고 맥주 가격 통제법, 맥통법을 만들겠다. 이 미친 짓 아닙니까? 이런 거 하면요, 오해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국내 맥주회사한테 로비 받아가지고 해외 맥주 싸게 파는 거 통제하려든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돈 먹었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15,000원짜리 맥주를 12,000원에 판다. 그런데 실제 구입 가격이 업체는 10,000원이다. 이래서 문제다 어쩌다 그러든가 말든가요. 정부는 수입을 할 때 얼마 수입했는가 영수증 보고 확인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만 매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입 가격보다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그 소비자가요, 비싸면 안 먹는 거고 싸게 팔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수입해가지고 5,000원에 팔면 회사 망하려고 약 쓰는 거니까 망하면 망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통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잘못 끼어들면 욕먹는 거예요. 지금 한국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가끔씩 오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 하려고 그러면 과거처럼 애국심에 호소해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맥주의 질을 높여야 되고 차 같으면 차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정부는 정확하게 수입할 때 수입 가격대로 신고해서 세금 내는 것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웃기는 일 좀 그만하십시오. 근데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 술은 구입 단가보다 싸게 팔면 안 된다는데 그 국세청 고시는 왜 주류에 대해서는 수입 단가보다 싸게 팔면 안 됩니까? 구입 단가보다요? 아니 10,000원에 사가지고 7,000원에 팔겠다고 하면 파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술을 그렇게 싸게 팔면 한국엔 세금을 많이 매겨서 술에 맥주니 다 세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걷어들이는 수입에 지장이 올까봐 그런 겁니까? 아니 구입 단가보다 진짜로 싸게 판다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가지고 7,000원에 판다면 그 회사가 얼마 견디겠어요? 금방 망하지요. 그러니까 그거 국세청 고시가 잘못된 겁니다. 국세청은요, 수입 단가에 따라서 세금 정확하게 매기면 되는 거고 얼마 팔든가는 왜 관여합니까? 잘못된 거는 고치세요. 최경환 부총리가요, 한 달 안에 그만두고 출마로 가실 분인데요. 성장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가면 3%대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이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 경제의 우려 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 올리고 돈을 갖다가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안 하고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걷어들인다. 그 다음에 G2 리스크, 즉 중국 리스크, 차이나 쇼크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 생산국의 불안, 그리고 테러,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저성장이 되고 조선 철강 형 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망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가계부채 부담이 내수 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놓고는요, 성장 모멘텀을 내년까지 이어가면 3%대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를 왜 하십니까? 제가 장담은 큰데요, 내년에 3% 절대 안 됩니다. 최 부총리는 7, 8, 9월 달 석 달에 3분기 실적이 1.2% 전기 대비해서 1.2% 늘어났댔는데 그거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해가지고 4분기에 쓸 돈 쥐어 짜가지고 3분기에 쓰고 한 게 아닙니까? 그래 놓고 경제가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됩니까? 저는요, 박 대통령이 경제에서 크게 위험한 요인을 만들지 않고 또 앞으로 생길 위기에 대해서도 대응해 가면서 안 망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는 지금요,
안 망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좀비 기업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출들 정리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확 빌려줬다가 그거 지금 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잘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가요,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걸 그렇게 모르고 성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본인이 말씀한 데 보면 내년에도 경제가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다 이야기해 놓고는 성장 모멘텀을 내년까지 이어가면, 내년까지 이어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매달 블랙 프라이데이를 해야 됩니다. 백화점, 뭐 할인마트, 편의점 다 불러가지고 반값에 팔아라고 하고, 그랜드 뭐 이 세일 코리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일도 어쩌다가 해야 다 반짝하지요. 솔직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뭐 1000만원, 8,900만원 하는 테레비를 미국에서 400만원 이렇게 팔았답니다. 최근에는 100만원, 200만원도 판대요. 그렇게 파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지, 평소 하던 백화점 세일 수준으로 팔면서 그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경제 자꾸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어떤 경제 상황이 나타나도 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과거에 보면요, IMF 때 무너졌다가 금융위기에 무너졌다가 이런 일은 이제는 안 생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보다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없어 보이나요? 정말 진짜 경제 관료들 말하는 거 보면 반사자 같습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뭐 닭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요. 뭐 그렇다고 닭집이 많아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벼랑 끝까지 가서 누가 죽냐 게임하는 걸 치킨 게임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데 보면 제임스 딘이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 절벽 끝까지 갔다가 먼저 서는 놈이 지는 겁니다. 나중에 선 사람이 이기고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죠, 떨어져가. 그래서 한마디로 무모한 게임을 경쟁을 하는 것을 치킨 게임이라는데요. 근데 한국은 치킨집이 사실은 무모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란 말이 한국의 닭집을 예상해서 몇십 년 전에 생긴 거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 하는 사람들은요, 또 진짜 한 10m마다 편의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편의점은 주인들은 치킨 게임을 하는데 편의점 체인을 관리하는 오너들은 그야말로 수십억의 보수에 배당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편의점이 뭡니까? 구멍가게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보면 동네에 그냥 예를 들어서 담배 팔고 소주 팔던 구멍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구멍가게가 70년대 80년대 접어드니까 슈퍼라 그러더만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동네 슈퍼들이 다 없어지고요,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가게에 물건 파는데 무슨 놈의 체인이나 프랜차이즈가 필요한지 전부 프랜차이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요, 알바생 동원하고 어떨 때는 알바비가 아까가 자기가 하루 종일 가족 동원해서 붙어 있는데 한 달에 버는 돈 200~30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전국에 수천 개씩 운영하는 사람들요, 뭡니까? CU, 여러분 CU 편의점 요즘 굉장히 많죠. 저도 가끔 CU에서 컵라면도 사 먹는데요. 이 CU에 이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보강그룹입니다. 중앙일보가 보강 아닙니까? 그 일가가 홍회장 일가. 이 보강그룹에 관련되는 회사인데 BGF 리테일이 홍석조 회장이라는 분은 작년에 편의점은 이 사업 CU 사업을 통해 가지고 28억 9,800만 원의 보수를 챙겨갔다는 겁니다. 상여금에다가 기본급여에 변동급이라고 해가지고 성과급까지 17억 5,100만 원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하는 사람들은 200~300만 원 벌고 오너들은 이렇게 한 30억 챙겨가면 배가 부르십니까? 이 얘기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 여기는 허회장, GS그룹의 허회장 일가가 하죠. 작년에 이 12억 1,300만 원 받아갔답니다. 그래도 GS는 배당금은 안 받아갔대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런 어떤 편의점에 동네 구멍가게로 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관리하는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사업까지 재벌들이 프랜차이즈로 해야 되고, 이제 동네의 구멍가게는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에 물건을 대주던 그런 어떤 도매점들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이제는 동네 구멍가게가 있어도 자기가 물건을 사와가지고 직접 팔아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세상에요, 필요 없는 일에 너무 많이 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리운전, 택시까지도 뭐 다음 카카오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세상입니다.